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레이딩 전략 2강입니다. 트레이딩 전략이란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진입과 중간 진입에 대한 전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 진입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추세가 발생되기 바로 직전에 이게 이제 추세 연결점이죠. 이게 완벽하게 타이밍을 잡아서 시장에 진입할 수는 경우에 따라 없을 수도 있죠. 예,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세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추세의 그 초기 진입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추세 초기에 편승하지 못했다면 추세 중간이라도 진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재진입에 대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리 트레이딩을 잘 한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수익 확보의 심리가 수익 확보 심리죠. 네. 발동하여 또 조기 청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 초기를 못 잡았거나 또 추세를 잡았다 하더라도 수익 확보 심리에 의해서 조기 청산해. 근데 조기 청산하니까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매수 같으면 상승이 또 시작되거든. 2차 상승이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눌림목이죠. 눌림목이라는 것은 상승 추세에서는 하향 조정을 의미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상향 조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이 예상된다면 재진입을 통해서 추세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요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요. 오늘 지금 이게 차트인데 이게 나스닥이죠. 나스닥. 요렇게 좀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란가? 예.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나스닥 지금 어제 차트를 한번 보면 여기가 지금이 벌벤이 수평각이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여기가 상승각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쳤는데 여기가 13선 저항이었죠.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자, 빠졌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 자리냐면 요 자리. 여기서 수평각이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가. 그리고 빠진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5선 상승각이 이렇게 위에 있었고 요놈이 13선이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턴을 딱 트는 요 시기예요 지금.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쳤다가 13선을 맞고 다시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가 20분봉에 벌변 수평이 딱 있었다고. 그리고 여기서 올라타고 보세요. 여기서 5선이 내려오다가 턴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추세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이제 안정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다 이거지. 그런데 이렇게 왔는데 이걸 놓쳤다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올라서 벌변 하단 맞고 다시 빠졌어. 그러면 5선이 상승각이었죠. 바로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여기에서도 추세를 또 볼 수 있죠. 중간 진입. 여기서 더 이상 못 가고 이렇게 빠졌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13선이죠. 상승각. 이렇게 이평선 지지받을 자리. 여기서 이렇게 올라타다가 변동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13선이 이렇게 요만큼 더 올라갔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추세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추세. 지금 요 자리가 어디냐면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아까 요 밑에 있던 자리 있죠. 요거. 요게 바로 요 두 번째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려쳤다가 여기에서 변동했죠. 요게 재진입할 자리야. 요렇게 왔다가 올라쳤다가 다시 여기서 요렇게 빠졌지. 그러면 여기까지 먹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게
하락 조정을 받을 때 요놈이 13선이, 5선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친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상하이 차트로 제가 설명한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났다가, 여기에 상위 차트, 여기에 지금 480분봉에 하락 조정받았죠. 여기가 지금 저가 부근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5선 상승각,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오늘 이게 볼벤 수평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락 조정 방금이 하락받고 여기 26선 즉 말하면 120분봉이 여기서 조금 올라가느니 근데 워낙 산큽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상승각이 있잖아요. 각이. 또 상승각 여기 13선이 이러니 재진입. 우리가 추세 초기는 못 먹었어도 중간에 들어갈 자리가 이평선 차트는 많다는 거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은 시장의 맥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 이 재침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 보세요. 이런 경우, 눌림목, 아까 그게 눌림목이 하향 조정이거든요, 이게. 하향 조정 받을 때, 눌림목에서 이평선 지지, 아까 보셨죠? 이평선 지지를 받고 상승이 예상된다면 재지지를 통해 추세에 동참, 편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5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있는가?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시장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추세 추종자가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없다면 추세장이 시작되는 맥을 찾기가 힘듭니다. 아까 맥 이야기했죠. 눌림목, 추세 초기, 그 다음에 추세 추종을 하는 과정에서 하향 조정할 때, 그럴 때 이제 추세가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눌림목이 생기거든요. 이때 들어가는 요게 맥이야. 자, 변동장 트레이딩을 잘하는 트레이더는 추세장이 변했다는 것을 감지 못하면 자칫하면 역추세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20분 봉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20분 봉. 자, 여기를 내가 봐드릴게요. 지금 요 부분이 있어요. 요게 이제 변동량이었어요. 요렇게. 근데 봐보세요. 여기도 지금 변동량이 이제 여기가 20분 봉이니까 이렇게 크게 보이죠. 크게 보이는데, 이 변동량만 대응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볼벤이 수평각이 됐죠. 요렇게. 요렇게 수평각이 됐어. 그리고 내려오는 하락각이 이렇게 수평이 됐죠. 그러면서 내려온 5선이 여기서 딱 꺾어지면서 요렇게 올라탄 거야. 이게 관성이거든요. 박스장. 그리고 이때부터 추색이 난 거야. 추색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장에서 이제 잘하는 분들은요. 요게 추세의 연결점이에요. 이게 추세의 연결점. 자, 여기도 보시면은 아까 하락 조정 받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쳤다가 요게 약간 우하향이니까 여기서 변동하다가 여기에서 상승 이평이 수렴됐죠. 여기 보시면은 13선이 내려오고 5선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된 여기 부분이 26선이 딱 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26선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지.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가 맞닿죠. 여기가. 요걸 보고 변동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항시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원래 쳤다가 상승각 지지받고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동장 대응을 여기가 이제 변동장이거든요. 이 대응을 잘하는 사람이 추세의 맥을 모르면은 이 큰 추세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여기로 말하면 여기에요, 여기. 요걸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5선이 딱 털어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5선 맞고, 이 맥을 모르면 이걸 놓쳐버리지. 방금도 그리고 여기서 13선이 내려와서 딱 지지하고 66선이 이평선이 같이 왔죠. 이때 이제 5선이 올라왔지.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도 맥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친 거야. 벌뱀 맞고 떨어졌을 때 자 5선. 그건 재진입. 다시 빠졌을 때 여기도 13선 지지. 했더니 여기서 변동장이 생기면서 봐봐. 여기에서 맞고 튕길 때는 여기였어. 요 지점이었는데 요게 변동 기간 조정이 감으로 인해서 13선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딱 맞고 변동하다가 올라차 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에 동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력. 추진력이 있는 거예요. 그 추진력에 그러면 그 동력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파동을 말해. 파동과 추세는 기준이 뭐다? 이평선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자, 그냥 차트 설명을 좀 드렸네요. 이 차트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변동장 트레이딩을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해선 트레이더는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자, 변동장 트레이딩을 잘하는 트레이더는 추세장이 변하는 것이 있죠. 그걸 감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역추세를 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보통 이제 현재 시장이 생명선 61선을 중심으로 변동장인데 중심 변동장인데 그러니까 변동장은요 이제 하단에서 변동장 저점 부분에서 변동장이 있고 또 저점에서는 V반등 탁 치고 올라가는 V반등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이 떨어지면 거기서 변동장이 생겨. 왜냐면은 지지대는 확실한데 내려오는 하락각하고 상충해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힘이 이렇게 같이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큰 싸움도 아니고 잔싸움을 하는 거야. 그런 데서 변동장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 말은 61선을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그런 중심 변동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다음에 추세장 나올 확률이 높은데 왜? 예를 들어서 여기서 61선이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130선이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변동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데서 이제 잘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추세 연결점을 맞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있죠. 그리고 이제 관성 변동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중심선이 예를 들어서 61선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좀 진폭이 그러면 크겠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에서 이제 이평선 5선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저항대에서 이렇게 있다가 올라타거든. 그러면서 하락 조정을 받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올라타서 이제 이렇게 올라치는 거죠. 이런 변동장에서 능숙한 사람이 요 추세 맥점을 모른다 그 말이야. 감지를 못하면은 도리어 이렇게 해서 빠질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왜? 여기가 이제 보통 보면 여기서 여기는 매수고 여기는 매도잖아. 이게 양방으로 치다 보니까 여기서 양방으로 다시 매도를 쳤는데 이렇게 왔다가 추세가 나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추세장에 대한 준비를 해야 추세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래 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차트의 기술인데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트레이딩 기술이 또 필요해. 자, 기술적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큰 의미를 보는 거예요. 항상 시장의 종류와 그 다음에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과 연관돼서 수립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완성도가 낮은 전략이 되어버립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에 서술한
전제 조건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러한 훈련을 반복하게 되면 자연스레 일명 고수의 반열에 동참하리라 생각됩니다. 이게 반복 자태 훈련의 중요성이죠. 자, 이는 열정과 노력 없이는 이룰 수가 없음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이 기술적 전략에서는요, 이 상위 차트의 중요성이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가 모르겠네. 자,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 요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13선이 하락각이었죠. 그리고 26선이 여기에 상승각이었어. 그럼 이게 대칭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하고 올라쳐도 5선이 내려오니까 불트랩을 만들고 이렇게 빠진 거야. 자, 여기 부분이요. 여기 부분에서 다시 여기가 지금이 상승각의 베어트랩에서 올라쳤죠.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기 하락과 함께 다시 여기가, 그러니까 요 부분은 평균 가치가 내려오는 부분이고 이 가치는 또 올라가는 부분이거든. 이게 대칭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쳤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올라쳤다가 불트랩을 이중 불트랩이에요. 이게 쌍불트랩 만들고 빠졌어. 지금 요 자리가 요거야. 요거. 여기가 이제 볼뱅 하단 상승각에 근접 지지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이 여기서 이평선이 이렇게 있고 26선이 살짝 우상향이고 여기는 근접 지지.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게 관성이거든. 그러니까 대칭 삼각형의 원리를 알면 여기 정도 오면은 빠질 것이다. 여기 가면 올라간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설명했던 요 부분에서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에서 볼벤 하단선 맞고 여기가 수평각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26선이 수평각이고 13선이 위에 있으면 절대 많이 못 내려갑니다. 급락이 없어. 이게 평균 가치 이론이고 시세인데 이렇게 맞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 하나 갖고 설명하기가 좀 힘들지만, 그 상하이 차트 항상 시간 스케일에 따라서 그 지지와 저항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전략이라 하는 것이 거래 기법, 우리가 차트 바탕을 두고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전략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거래 우리가 차트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에 있어서의 방향성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의 이런 모든 것을 연계해서 훈련을 반복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고수의 반열에 동참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차트 반복의 훈련은 아주 중요하다. 이는 열정과 노력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전략이라는 게 있겠죠. 우리가 언행일치란 말이 있는데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도 언행일치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트레이딩 전략을 갖고 있어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일관성 있게 한다는 것은 많은 훈련과 경험이 수반됩니다. 여기서도 훈련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왜 훈련을 한 줄 아세요? 이 훈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훈련을 실전을 통해서 돈을 하면 돈 비용이 많이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함으로써 경비 절감을 하는 거예요. 자, 초보 트레이너는 좋은 전략, 기법만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기법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있으면 무조건 수익이 발생할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좋은 전략, 좋은 기법을 찾기 위해서 열정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전문가, 그 다음에 비법자로 산만리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쌓이게 되면 좋은 기술적 전략이 있어도
그 전략을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르고 어려운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수 눈에는 이렇게 생각한 만큼 보인다고, 하수에는 하수의 어떤 이 트레이딩의 어떤 낮은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소가 되면 그보다 한 단계 더 위, 고소가 되면 또 그 한 단계 위, 이렇게 우리가 트레이딩 기술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 행동 전략이란 트레이드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다. 통제하기 위해서. 행동 전략을 잘 수행하면 수익을 지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여지없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행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술적 전략과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기본으로 수립하였는가. 기본, 이게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딱 틀이 잡혀 있어야 돼. 자, 행동 전략은 이 트레이딩의 최종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최종 전략이죠. 왜? 행동으로 옮겨야 되니까. 기본적인 전략인 기술적 분석, 차트 보는 것과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 있어도 행동이 없다면 무의미하게 되죠. 모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 많이 해도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 반대로 행동 전략은 기술적 전략과 이제 이와 반대요. 행동 전략이라는 것은 기술적 전략과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행동만 하면 뭐돼요? 이런 기술적 전략과 그 다음에 여기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무지 속에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아주 보완적이란 말이 됩니다. 다양한 시장에 대응하려면 이런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 부분 등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우리가 해선 시장은요, 워낙 진폭이 빠르고 대신에 우리가 그 진폭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방금 이제 9시 30분에 거기 지표 발표가 있었죠. 거기에서 1, 2분봉, 5분봉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상위 차트에서 보면 제한적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과 그 다음에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예를 들어서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뭐예요? 간단하죠. 횡보장은 횡보장 맞게끔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하는 방법, 변동장이죠. 소폭 변동장. 그 다음에 추세장은 우리가 추세를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내가 설명했던 추세를 끌고 가다 보면 하락 조정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재진입하는 거. 우리가 수익 확보 심리에 의해서 조기 청산했을 때 제가 설명했죠. 이 차트를 보면서. 그럴 때는 우리 기다렸다가 좀 기다렸다가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딱 맞는 순간에 추세에 분출하는 거 보셨죠?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시장에 대한 철학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전략이 존재하는가? 이 철학이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 심리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유연성과 배짱, 그 다음에 기다림과 신중함,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자존심 억제 등은 트레이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마 기술은 어느 정도 됐어. 그런데 그 다음에 대두되는 것이 심리 조절 능력이에요. 이게. 그게 중요하죠. 이러한 덕목들은 머릿속에서나 가슴으로는 이해가 돼. 근데 시장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차트 반복 훈련 중에 기술과 심리와 그 다음에 수익 극대화를 위한
레버리지 훈련까지 동시에 하라. 우리가 주식시장 같은 데서는 거래 일지를 우리가 적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시장이 워낙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훈련하는 것, 반복 훈련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삼중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죠. 자, 먼저 기다림이라는 것은 뭐냐. 트레이딩 경력이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기다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려야 하고 언제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겠죠. 기다림의 덕목은 진입 전략, 그 다음에 추세 추정 전략과 청산 전략이 더 필요하며 행동으로 실행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한 진입을 하게 되죠. 그 성급한 진입이 뭐라 했어요? 제가 쥐약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추세 추정하는데 이게 지금 추세가 났는데 그것을 심리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니까 그 수익에 만족하고 하락 조정을 살짝 받으니까 아차 하고 우선 청산해버려. 그것도 또한 조기 청산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청산을 또 일찍 하는 거, 이게 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내나 기다림은 적절한 어떤 타임, 적절한 기다림과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반이 뭐가 된다? 차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술과 심리가 함께 가는 거라고, 이게. 자, 유연성과 배짱이란 덕목 중에서 유연성이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 배짱은 추세 추정과 시장이 기회를 줄 때 과감하게 진입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유튜브에 유연성 있는 유능한 트레이더가 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이 바꿔졌어. 그러면 그때 오판 즉시 딱 손절하고 다시 매수면 매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겠죠. 그런 걸 말하고, 배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가가 있으면 뻔히 보면서도 하락 조정 나오면 못 끌고 가. 그리고 이제 기회가 왔을 때 딱 진입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이 배짱이겠죠. 시장에 대한 자존심 억제도 손절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는 행동 전략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명확한 근거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행할 수가 있다. 근거가 없이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피하는 지름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기다림과 인내, 그 다음에 유연성과 배짱, 그 다음에 신중한 용기, 신중함,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자존심 억제 등은 행동 전략을 수립하는 데 방향의 어떤 바탕이 된다. 더불어 행동 전략에 대해 시장의 철학적 요소가 바탕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술이 향상되면 심리 또한 향상이 됩니다. 그러면 심리를 우리가 어떠하니 망설임, 주저함 이런 게 또 있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적인 훈련을 계속 할 때 심리까지 같이 하는 거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얹어. 레버리지. 내가 만약에 여기 왔으면은 여기서는 한 계약 가던 것이 세 계약으로 쳐야 된다. 이게 추세 연결점이다. 등등이. 이런, 왜? 우리가 트레이드 존재 가치가 뭐예요? 누적 수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버리지는 지렛대로까지요. 그걸 사용하는 거야. 자, 상기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내 안에 있는지, 남한테 있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만약 부족하다면 이를 훈련을 통해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트레이딩에 있어 심리 조절 능력이며 트레이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이 심리 부분은 기술과 같이 간다고 말이야. 그만큼 중요하다.
자, 글을 쓰면서 제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과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생각만 해봐야 뭐하냐고요. 원인을 알아야 돼. 원인을 알아야지 고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파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매일 자기 자신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이 종이 트레이딩 전략이 3강인데 2강째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매매에 도움되시고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한 자기 자신의 성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트레이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칩니다.